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오고돈 전 부산시장. 이후 피해자 A씨는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죄했지만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돌연 순간적,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구부 신영철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이 A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A씨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5천만 원에 대해선 범행 경위나 내용, 두 사람의 당시 지위와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 아직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종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화재 당시 소방 차량 진입로가 좁아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화재로 40대 남성 A씨와 A씨의 장모가 숨지고 3살 아들이 크게 다친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화재 당시 아파트 진입로 양쪽에는 차량이 길게 세워져 일반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이 좁았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당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우려해 화재 현장을 뒤로 하고 나와 차량을 유도하기 바빴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진입로 뭡니까? 중앙 연락을 했으니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줬지.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가는 차, 그거 이제 그거 해준다고 빨리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실제로 화재 당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는 9분이 소요돼 평소 소요 시간이나 화재 골든타임인 7분보다도 늦었습니다. 이처럼 노후 아파트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주차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2018년 부산 동래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도 이중주차된 차량들로 소방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난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건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로 꼽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되며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마저도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사각지대에다 소방차 진입까지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장기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A양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A양의 신체 사진을 7차례 전송받은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판결 직후 서 씨는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살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경부선과 동해선 부산 구간과 겹치는 24개 시내버스 노선에 예비버스 25대를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 예비열차를 배치하는 한편 법인과 개인 택시들이
철도역 주변을 집중 운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경부선과 동해선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0에서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거가대로와 창원에서 부산 간 도로 마창대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오는 28일 새벽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 나흘간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단 설립 법안은 공기 단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기 개항을 이끌 핵심 법안으로 꼽힙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6.4도, 습도는 9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